네, 안녕하십니까. 윤회피 김윤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예전에 고수를 찾아서를 한번 해봤던 적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선무도라는 불교 무술을 했습니다. 원래 사범을 꿈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이 하는 무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골굴사라는 절에 들어가 있기도 했고요. 행자 생활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교과 과정으로 있는 고등학교도 졸업을 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아니고 대안학교라고도 하죠. 예, 이런 대안학교에 관련돼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배웠던 무술에서 고수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고수분이신데 저희 쪽에서는 또 전설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너무 궁금했어요. 살아계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직접 찾아뵈러 절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해주셨던 6시간 동안 차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렇게 기억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명상을 이제 아파서 명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옛날에 그랬던 스승님들의 말씀들이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걸 좀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그걸 그땐 되게 어렸기 때문에 좀 단도직입적으로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거는 3처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3처가 뭡니까? 첫 번째로 스승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제자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들이 배울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더니 스승은 자기가 제자였을 때 스승으로한테부터 배웠던 것을 잘 정리해서 잘 자기 걸 만든 다음에 그거를 자기 제자한테 잘 전달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는 그렇게 잘 정리된 것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받을 때 정성껏 받을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그럼 그것들을 잘 배울 자세, 마음가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기 또 제자가 생기겠죠. 전달해 줄 때 자기만의 것을 또 잘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장소, 그들이 배울 터전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청소나 정리정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진 세 가지가 연결이 되었을 때 하나씩 매일같이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고수가 되는 방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스승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도 말씀드릴게요. 너는 네 그림자를 밟을 수 있느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림자를 제 걸 밟습니까? 그거 밟으면 고수가 될 수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내 그림자를 밟지? 어떻게 하면 밟을 수 있을까 해서 막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해봤어? 해보고 얘기해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스승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난 할 수 있어.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 그림자를 밟을 수 있느냐를 내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게 과학적으로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는 어렵다라고 하죠. 그런데 너는 그것을 밟을 만큼 노력은 해봤어? 가 함축된 말 같아요. 특히 이런 스승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말씀이 참 난해하고 함축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듣는 이상한데 이걸 해석하고 잘 생각을 해보면 아는 것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해봤죠. 아직까지는 전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게 될 때까지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얘기를 말씀드리면 폭포수에서 수행을 하는데 물이 떨어지길래 보니까 물 분자가 보여서 주먹을 치니까 터지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건 너무 제가 생각하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하셨다고 하시니까요. 이게 참 신기했고, 그리고 제가 찾아뵈었을 때 여쭤봤던 것은 뭐였냐면, 예전에 그거 얘기를 들었어요. 몸이 많이 다쳤는데 그것을 재활하고 복구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쭤봤는데 실제로 한 분을 구하려다가 1톤 트럭에 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많이 부셔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당시가 1980년대입니다. 재활에 이런 개념들이 많이 없어요. 못 걸을 거라고 했대요, 의사가. 근데 자기가 이렇게 자기 몸을 지켜보니까 그대로 말해줄게, 제가 들은 거. 이렇게 병실에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안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이 분절을 스스로 하려니까 안 움직여져서
이렇게 옆에 보니까 골프채가 있더래요. 골프채를 잡고 흔들흔들 하니까 자기가 움직이고 싶었던 그 분절이 깐딱깐딱깐딱 움직이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 했더니 맞춰지는 게 느껴져서 나중에는 걸어질 수 있었더래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나갔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아니 어떻게 재활하셨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지금 말한 걸 그대로 했대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흔들흔들해서 척추를 이렇게 움직였더니 움직임이 나와서 걸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고 집에 왔답니다. 진짜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생각해보면 자기 몸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그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관법이나 연법 이렇게 관을 수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의 몸이 움직여지는 것이 디테일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프로 것들이죠. 프로는 그 1mm의 아주 살짝의 움직임의 차이로 승패가 갈리기도 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자기 몸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경이 안 다쳤으니까 그게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80년대에서의 의료를 지금에 봤을 때랑은 좀 다를 거예요. 굉장히 그죠? 거의 엄청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쭤봤고 다양하게 대화를 나눴던 겁니다. 실제로 제가 몸도 만져봤고요. 제가 물리치료사라는 것도 밝혔거든요. 그래서 치료 좀 해달라고 하셨고 치료해가면서 몸도 만져봤더니 굉장히 애기 몸 같은데 힘을 쓸 때는 정말 단단해져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말랑말랑했던 것들이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힘을 쓸 때는 빵빵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이 놓았을 때는 부드러워지고 좀 그런 몸 같아요. 손도 되게 이렇게 부풀해가지고 곰손 같거든요. 네, 그분은 거의 저희 쪽에선 전설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운동하셨던 분들이 아니면 이렇게 어둠의 세계에 계셨던 분들이 와서 이렇게 많이 지시고 그 다음에 배움을 얻고자 많이 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실제 실전에 좀 강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언제야? 60년, 80년대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도 계시고, 제가 찾아뵙지는 않았지만, 네, 한 번 찾아뵙긴 했지만, 그 다음에 언제 또 찾아뵐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주제가 있으면 가지고 올게요. 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